한국 검찰은 지금 정치의 소용돌이의 한 복판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면의 뉴스에는 뭐 검찰이 누굴 소환한다, 뭐 누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정치면에 도배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검찰 문제를 상당히 좀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한국 검찰만 왜 유독 이렇게 부패했고 망가졌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초법적, 아주 강력한 권한을 싹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검찰의 아주 독특한 구조가 일단은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어떤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어떤 죄를 검사가 묻어주면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본인이, 검찰들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하고 싶은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선정했을 때 그 사람을 패가망신시키려면 검찰이 별건으로 막 사건들을 모아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좀 덜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가장 검찰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모양인데, 사실 검찰은 크게 나누면 형사부, 공안부, 그다음에 특수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한국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정권을 거쳐오면서 정권과 함께 손을 잡고 마치 친한 친구처럼, 친한 친구, 깐부처럼 같이 손을 잡고 성장해왔던 이런 아주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는 육사를 나온 사람들 내지는 법을 아는 이런 특히 검사 같은 사람들이 군사 정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었다면은, 정권이 민주화된 이후에도 검찰은, 특히 특수부 검찰은 내부에서 정치질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치의 붕괴라고 하는, 정치가 망가져온 것과 이게 연동이 되는 면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대통령, 이 MB 정권과 검찰 특수부 권력이 손을 잡으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아주 비참한 이 검찰의 전성시대를 열어준, 저는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나 귀책 사유는 MB 정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권력을 가진 특수부 검찰이 정권을 선택적으로 가려가면서 그 정권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힘과 영역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물과 상징이 지금의 제20대 대통령 특수부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아주 겁대가리 없이 나선 한동훈 후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찰들이 당과 대통령, 행정 권력을 다 장악해버리는 이런 현실까지 초래해온 거 아닌가. 저는 매우 비극적인 역사의 단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캐비넷이라는 것은 존재하죠. 검찰 사무실에 가보면은 당연히 캐비넷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수북한 사건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근데 검찰 캐비넷이라는 게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이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검찰의 권력이 확대되어 오면서 검찰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이제 정치가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치인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문제점을 가지고 검찰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법적 싸움까지 확대가 된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뭔가 검찰의 권력이 더 확대되는,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표로 선출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뽑더라도 뭐 선거법만 위반해도 사실은 본인의 지위가 날아가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등등등 범죄들을 엮었을 때는 결국에는 정치인이 정치 생명이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누군가의 사회적인 그런 지위, 생명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박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검찰에 있는 그 캐비넷을 가지고 검찰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검찰 스스로 본인들이 권력을 자꾸 팽창시켜 왔던 그 역사, 그리고 이제 와서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 내지는 권력의 사냥개가 아니라 그 사냥개와 시녀가 권력 그 자체가 돼버린 지금의 현실,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검찰권이 정치를 좌우하고 정치라고 하는 국민들의 주권을 오히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이 됐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뭐 사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사실 바로 서야 우리 사회의 범죄도 소탕되고 사회가 좀 더 맑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너무나도 망가져 있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뭐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검사들이 상당히 일 처리를 잘못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고요.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바라볼 때 우리 검찰이 공정하다, 아니면 우리 검찰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맑게 만드는 그런 필터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검찰 권력의 힘을 키워오면서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버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에 검찰권을 완전히 사유화해서 본인들에 대한 비리는 싹 다 감춰주고,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수사에 열을 올리면서 지금 검찰이 공정하다, 검찰이 중립적이다, 이런 식의 인식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떨어뜨려 오면서 대한민국이 저는 불행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항상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지붕 안에서 검찰과 특검이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되는, 전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마련이고, 당연히 검찰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갖는 검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도 뭐 제 친구들이 검찰에 근무하기도 하고 뭐 속으로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뭐 뒤에서는 토로하는 검사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는 설사 어떤 검사가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야, 우리 내부 조직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매일 잃어가고 있는데 검찰 조직이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조직화돼서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라는 이 집단 자체를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뭐 검사들이 일부 뭐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뭐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법 파동이 있어가지고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맞서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버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뭐 좋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여론의 힘을 입어서 본인들이 사회를 바꾸겠다라는 방식보다는
그냥 기존의 검찰들 자기들의 선배들에게 줄 잘 대고 뭔가 이렇게 아부 잘해가지고 본인들이 자리 하나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 땅바닥까지 떨어진 이 신뢰, 이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스스로 저는 쌓아 올라갈 그런 자정작용은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검찰은 믿을 수 없고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검찰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저는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정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법의 질서인데요. 왜 삼권 분립이냐?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권력기관들은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라는 우리 헌법을 만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것인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행정부 안에 소속은 되지만은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권력 감시기구로 따로 떼서 권력을 부여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 출신들이 정치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 삼권분립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제어해야 되는 검찰 자체가 권력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처럼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를 소탕하고 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검찰의 역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검찰을 비롯해서 뭐 감사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언론인들이라든지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에 직행을 하게 되면은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검찰의 역할로서 끝이 나야지,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끼웃거리다 보면은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협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러니까 권력을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것도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진영을 바꿔서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여러 가지 뭐 진영 논리도 다 무너져 버렸고, 또 검찰이 권력이 되다 보니까 또 검찰도 무너졌고, 또 게다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는 판검사 출신들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검찰과 아주 친밀한 정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검찰의 직전 권력의 책임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당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검찰이 정치를 망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자체도 다 무너져 버렸고,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무너져 버렸고, 그 정당이 창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행정 권력도 완전히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직접적인 예가 지금 검찰 출신의 행정부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민생특보라는 뭐 대파 물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도 검찰 출신이 가고, 뭐 석유공사 감사로 가가지고 석유공사 시추하는 거를 감사 감독해야 되는 그 자리에도 또 검찰 출신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검찰이 장악한 정치의 폐단을 우리가 매일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검찰을 갖다가 권력의 시녀, 권력의 사냥개라고 불렀던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깨갱하지만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가열차게 물어뜯었던 그 검찰의 본질적인 속성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부터는 저는 새로운 공식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시녀들은 항상 산 권력과 죽은 권력을 나눠서 편파적으로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의 검찰은 검찰 그 자체, 권력의 시녀, 권력의 사냥개 자체가 권력이 되어버렸고 그 권력을 검찰이 사유화하면서 수많은 검사들이 사실상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퇴임 이후에 지금 이제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기존의 검찰이 해왔던 것처럼 죽어가는 권력을 물어뜯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일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으로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을 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검찰과 권력이 한 몸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저는 그 검찰이 과거의 공식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존의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저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검찰과 무관한 그런 법조인들, 양심 있는 법률가들이 들어가서 법과 원칙에 따른 이 검사 공동체, 이 카르텔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 기득권화된 검찰과 현재의 이런 행정 권력과의 유착은 한 번은 끊어내지 않으면은 전 이거는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검찰 내부에서는 저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한 권력 하에 대한민국의 검찰은 저는 썩었고 부패했고 저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렸다. 죽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